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국고 지원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본격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도 국고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광양만권 국가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국가 직접 시행 사업은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등 모두 5,188억 원 규모이며 경남 하동군과 함께 영호남 교류 사업으로 남도 이대교 건설과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 사업도 공동 건의됐습니다. 올해 3.1절에 불을 밝힌 독립의 횃불이 지역에서도 그 열기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며 올바른 역사 세우기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시민들이 100년 전 그날을 곱씹어봅니다. 손에 든 태극기를 연신 흔들며 선조들의 함성도 되새깁니다. 대한민국 만세! 진주를 거쳐 순천에 도착한 이 횃불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과 기약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건네줍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이러한 의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다시금 되새겨보는. 횃불을 당기고 차례차례 줄을 이어 거리 행진이 펼쳐지자 각자의 가슴 속에서도 독립의 염원이 북받쳐 오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다시 서울에 도착할 계획이어서 남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나부끼는 태극기만큼, 곳곳에서 외치는 독립의 외치만큼 행사의 품격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 역시 100년 전 그때를 몸소 느끼는 것 외에도 이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적 교훈이 되길 바랐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후손 교육을 강화했으면. 특히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꿔나가기 위한 젊은 세대들의 참여는 올바른 역사 세우기에 버팀목이 될 것이란 희망도 남겼습니다. 잊히고 있는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약하는 독립의 횃불. 그 열기가 지역에서도 전해지면서 시민들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 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콩과 두보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수입 콩과 국산 콩을 섞어 청국장과 두부 등을 만든 뒤 판매한 식당 9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원산지를 미표시한 6곳에 과태료 부과를, 거짓 표시한 3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콩의 원산지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우주항공축제와 유자 석류축제를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5월 우주항공축제와 함께 올해 처음 열리는 유자 석류축제의 성공을 위해 축제 기획과 마케팅, 여행업 등 2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 첫 회의에서 임원진 구상과 우주항공축제 기본계획 확정 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들 축제들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체성과 콘텐츠를 가지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명품 축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지역 학교마다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60대 이상 만학도들이 채우며 폐교 위기를 넘기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6명에 불과한 여수 화양중학교 화양남분교. 이 학교에는 올해 5명이 새로 입학했습니다. 신입생 가운데 정상적인 나이에 들어온 학생은 2명. 나머지 3명은 60살 이상의 만학도입니다. 할머니와 손주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당초 두 학년을 합쳐 6명이 넘지 않으면 다른 학년과 합동으로 수업을 해야 하지만 할머니들의 입학으로 한 학년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은 영어 시간.
선생님에 따라 자기소개를 해보지만 쉽진 않습니다. My classmates are study hard. I like my school. I like English and Korean. 전남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60살 이상 만학도는 모두 108명.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뒤늦게 공부하려는 노인들이 시골 학교의 빈 교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도시와는 달리 교육기관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도 학교 입학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애기들 마음이 되버렸네요, 지금. 마냥 좋고 즐겁고 그냥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왜 이리 짧은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같은 만학도들과 어린 학생들의 동행이 아직은 조심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세대 간 학습 능력과 이해도가 크게 다르고 학생 간 소통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이 잘 안 통해서 불편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려도 좀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노인들의 초중고 입학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실 안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등 다양한 교육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전남 동북권 광역행정협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장은 순천시청에서 열린 행정협의회에서 미세먼지 감소와 일자리 창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광양항 율촌 산단 연결 도로 개설과 여순 항쟁 사진전 개최 등 7건의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광역교통망 구축과 크루즈 공동 유치 등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신속한 재심 개시 결정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48년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된 지 2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된 장모 씨 등 3명의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재항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당시 희생자들의 경우 개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심 제도를 무시하고 군법을 적용해 사형이 집행됐다며 이번 선고를 통해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출 청소년 등이 임시로 머무는 공간인 목포 여성 청소년 쉼터가 1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혜원 의원에게 적산 가옥을 소개해줬다는 A씨가 위탁 운영한 곳인데요. 목포시 감사가 시작되자 돌연 폐업을 한 겁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함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A씨. A씨는 보조금만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청소년 쉼터를 15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쉼터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최근 폐업을 한 겁니다. 목포시가 보조금 집행 내역과 직원 채용 과정 등을 살펴보겠다며 집중 감사를 시작하자 돌연 쉼터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폐업 사유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석연치 않습니다. 폐업 신청서가 2월 18일자로 접수가 됐고요. 점검 중이어서 3월 5일까지 1차 연장해서 최종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폐업 결정 전 모두 퇴소해 문제가 없다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쉼터를 떠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목포시 감사 결과에서도 일부 부적정 운영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전체 직원의 20% 이상은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어기고 아들 등 친인척을 고용했습니다. 또 후원금 명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일부 부적정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다른 쉼터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사실상 잠적했던 A씨. 15년 동안 위탁 운영해온 청소년 쉼터까지 포기하면서 A씨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잘 나눠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일부 지역에서는 한 청소업체가 시민들의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요.
분리 배출해 놓은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한꺼번에 수거해 땅에 묻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남궁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밝지 않은 새벽, 광주 동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골목에 쌓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들어 청소차에 싣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종량제 봉투뿐 아니라 스티로폼과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까지 모두 한 청소차에 싣고 있습니다. 다 돌려버리잖아요. 저 하얀 봉지를 보세요. 스티로폼 뭐야? 다 돌려버리잖아요. 이 환경업체 소속의 다른 청소차들도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 없이 수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주민이 페트병만 모아 쌓아둔 것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함께 섞여 실립니다. 재활용차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주민들은 또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유통사니까 조금씩 해주고. 그렇다면 이 쓰레기는 어디로 실려가는 것일까? 이곳은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되지 않은 일반 쓰레기만 땅에 묻는 광주시 광역위생 매립장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으로가 분리되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모두 땅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페트병과 유리병,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이 즐비합니다. 봉투야 재활용에 싹 돌려보지 않습니까? 작업차에다. 그러면 내장에 들어갈 때 단속 안 하니까 막 갖다 퍼먹으면요. 해당 환경업체는 주말 동안 쌓인 쓰레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 그럴 때 보시면 단 이제 월요일이라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워낙 평소에 보통 2배거든요. 이 업체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등 7개 동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 처리해야 할 환경업체가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를 되려 땅에 묻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여수시와 대화도시가스가 돌산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와 대화도시가스는 어제 돌산 지역 상수도와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해저 관로의 설계와 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할 경우 배관 설치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수 산단 주요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비하기 위해 여수시가 교통대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TF팀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주요 업체들의 공장 신증설에 따라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잡 수준을 2단계로 구분해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임시주차장 조성, 차량 10부제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공장 신증설에 투입되는 건설 근로자가 올 하반기에는 하루 5,000명 이상, 내년에는 하루 10,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1, 2월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2달 동안 무안공항 이용객은 17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여 명에 비해 1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노선 증가와 이용 편의 증대 등으로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신규 노선의 2단 개설과 시설 보완이 뒤따르면 올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상품권인 전남 새천년 상품권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어제 도청에서 22개 시군 지역 상품권 담당 과장과 회의를 갖고 새천년 상품권의 발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의 지역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 간척지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 20톤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고흥 흥양농업은 몽골 툴투시 인터내셔널과 수출 계약을 맺고 최근 광양항을 통해 해맞이 쌀 20톤을 몽골로 전량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퇴근길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서울에는 근 일주일 만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가시거리도 겨우 2km에 불과합니다. 현재 농도를 보시면요, 이 먼지가 전국으로 퍼져 있는데요. 대부분 지방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나 바람이 어서 와야 공기질이 좀 나아질 텐데요. 비는 오는 날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오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